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겨울 철새였지만 텃새가 된 민물 가마우지, 먹성이 좋아 양식업과 내수면 어업에 피해를 끼치고 집단 서식지에는 백화현사까지 나타나 골칫덩이로 전락했는데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서 포획이 가능해졌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의 한 송어 양식장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만 치어 수만 마리가 민물 가마우지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성어로 키워 판매했다면 억 단위 수익을 올렸을 양입니다. 알아서 물속에 잠수해서 수영하면서 먹어요. 그걸 만약에 저희가 키웠으면 억 단위로 이제 파는 거였는데. 철조망을 치고 가마우지가 앉아 쉴 만한 나무의 가지를 쳐보기도 했지만 완전히 쫓기는 어려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하얀 배설물에 뒤덮여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가지 위에 까맣게 앉아있는 건 모두 민물 가마우지들입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고 포획이 가능해졌습니다. 포획은 지자체장이 피해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유탄이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을 향해 총을 쏘지 않는 등 포획 준수사항과 안전수칙도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한 마리당 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민가가 또 많고 이래가지고 이 방향도 제한적이고 가마우지 한 마리 잡는 것보다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포획보다는 지속적인 연구와 관찰을 바탕으로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민물 가마우지가 지금 철새에서 텃새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생태적으로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특정 어느 정도 개체수 유지하게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물 가마우지 포획을 두고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공존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FC가 어제 춘천 홈에서 펼쳐진 FC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개막 이후 리그 4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리그 첫 승 신고에는 실패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만원 관중을 기록했고 춘천에서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B까지 관람하면서 화제를 낳았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송암 경기장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강원FC와 FC서울의 춘천 홈경기 모든 좌석이 매진돼 공식 관중 1,144명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유료 관중 집계 이후 춘천과 강릉을 통틀어 사상 첫 만원 관중을 기록하면서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축구를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렇게 좀 아쉽네요. 이게 인터넷상으로 예매가 다 끝났을 줄 몰랐어요. 가서 TV로 볼 걸. 괜히 온 것 같아요. 육군 2군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B도 전우들과 경기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에도 강원은 첫 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강원은 전반에만 9개의 슈팅을 퍼부었지만 결정적인 기회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후반에도 공격적인 전술로 위협적인 장면을 계속 만들었지만 후반 27분 수비 실책으로 서울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다행히 후반 40분 가브리엘의 슈팅이 골키퍼의 손을 맞고 흐른 것을 이상원이 밀어넣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막판 양팀 선수 한 명씩이 퇴장당하는 등 치열하게 붙었지만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리그 3호 골을 넣은 이상원은 득점 공동 3위로 올랐습니다. 운 좋게 또 저한테 찬스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팀적으로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분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5개의 슈팅을 하는 등 경기 주도권을 쥐고도 골을 넣지 못하는 결정력 부재는 강원FC의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역시 결정력에 있어서 저희들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확실한 부분인 것 같은데 훈련을 통해서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부진한 골 결정력으로 4라운드까지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강원FC는 다가오는 수요일 저녁 춘천 홈에서 대구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에서 난 불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완강기만 제대로 사용해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을 대전 MBC의 김성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숙박업소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난 불로 투숙객 40여 명이 몸을 피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안전장치도 없이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하려다가 다쳤습니다. 몸에 착용하는 게 없어서 저는 이제 맨손으로 이 밧줄을 잡고 외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완강기는 지지대와 속도 조절기, 안전보호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한 개층을 3m로 추산해 자신이 있는 층의 높이와 완강기의 줄 길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지대에 고리와 속도 조절기를 끼우고 밧줄틀을 창밖으로 던진 뒤 안전보호대를 착용합니다. 사람은 머리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겨드랑이 밑에 착용을 해야 몸이 뒤집혀질 우려가 없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5m 높이의 완강기 체험장인데요. 안전보호대를 착용하고 제가 직접 내려가 보겠습니다. 벽을 보며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때 외벽에 튀어나온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팔을 앞으로 쭉 뻗어야 합니다. 다음 사람은 앞서 대피한 사람이 땅에 도착해 안전장비를 풀면 출발해야 합니다. 일회용인 간이 완강기의 경우 안전보호대가 하나뿐이라 누군가가 썼다면 다른 간이 완강기를 찾아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관리자가 완강기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건물 이용자는 평소 완강기의 위치를 잘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오는 10일 시행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강원도 유권자가 133만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강원도 선거인 수를 133만 1,9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전체 인구의 87.4%로 지난 2022년에 실시한 제20대 대선 때보다 1,662명이 줄었습니다. 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 664곳도 확정했습니다. 강원도 총선 출마 후보자에 대한 2차 여론조사 결과가 오는 4월 2일부터 이틀 동안 보도됩니다. MBC 강원 3사를 비롯해 도내 5개 언론사가 K스탯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오늘까지 진행되고 내일 오후 4시부터 춘천 MBC 방송 TV 자막과 홈페이지, 뉴스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4월 2일에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과 원주갑,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4월 3일에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과 원주을,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위원회 등이 국민의힘의 김혜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주시 성폭력 상담소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혜란 후보가 미성년자 상대로 한 성범죄 가해자의 담당 변호사였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 여성연대도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국회의원 후보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혜란 후보 측은 허영 후보가 토론회 당시 언급했던 3개의 사건 가운데 2건은 변호하지 않았고 나머지 하나는 항소심 과정에서 양형 사유만 주장했다며 무분별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22대 총선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구 여야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 선대위는 지난 30일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가 제기한 마차진 사격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무단 침입 의혹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시켰는데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공개 질의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속초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양수 후보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 측이 정당한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몰아세우고 있다며 고발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재차 맞춰진 사격장 군 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갔는지 논문 표절했는지 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이 의대에 진학하기 가장 유리한 지역은 강원도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비수도권 의약학결 계열 학년별 진학 유불리 상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6개 권역 학년별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 정원은 올해 고3의 경우 강원 지역이 3.68%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는 충청권으로 2.01%, 3위는 제주 1.64%, 대구 경북이 1.54%, 부산이 1.36% 순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의 경우도 강원이 모두 지역 의대에 들어가기 유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종로학원은 지역 의대에 들어가기가 쉬운 지역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 모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 중소기업들이 올해 4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이번 달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2024년 4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조사에서 업황 전망 경기 전망 지수가 77.8포인트로 3월보다 3.7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8.6포인트, 제조업이 3.7포인트 오르면서 경기 개선을 주도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자재값 인상과 수주 감소로 건설업의 경기 전망은 15.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의 어획량이 평년 대비 4분의 3으로 줄었지만 보거의 어획량은 급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보거의 누적 어획량은 617톤으로 지난 3년의 평균에 비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올해 오징어의 어획량은 57톤으로 지난 3년 대비 8% 그쳤고 문어도 같은 기간 67%에 머무는 등 두 종류의 어획량이 부진했습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강원도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85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55였고 강원도는 84.7로 경북, 전남,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나타나 그만큼 아파트 구매 부담이 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25.7%의 표준 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냅니다. 지수가 85의 강원도의 경우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의 아파트 중에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8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천군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해외 배낭 연수를 보내주기로 하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배낭 연수는 방문 국가나 도시에 제한은 없지만 예년과 달리 세계 100대 대학 탐방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학생들로 한 팀에 6명씩 모두 11개 팀이 연수를 가게 되며 연수 비용은 화천군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